시리아 외무장관도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시리아 언론에 발표한 성명에서 아사드 알샤이타바니는 레바논에서 국가주권 밖에서 활동하는 일부 무장민병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현장에 있는 i24 뉴스 영어 특파원 조 브라운이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시리아 국경 근처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주 헤즈볼라는 오랫동안 레바논과 시리아 양국에서 활동해왔지만 이제 새 시리아 지도부는 헤즈볼라라는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들이 실제 현지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헤즈볼라는 2024년에 시리아 정부가 집권한 이후로 시리아 정부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이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정부를 도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약 1만 명의 전투원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여전히 그 나라 일부 지역엔 강한 존재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 대리 세력들이 국경을 넘어 여전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국경 너머로 밀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역 곳곳에 현지 대리 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흐메드 알샤라가 끝내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는 모든 민병대를 하나의 통합 조직인 시리아군 아래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로 지난주에 시리아 보안군은 전국에 퍼져 있던 여러 헤즈볼라 대리 조직을 해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조직들은 고위 장관들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약해지면 시리아에서도 헤즈볼라가 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알샤바이니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줄이고 싶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지난 3년이 보여준 것은 중동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이 가져온 참혹함과 파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강대국도 통제권을 쥐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어떤 형태로든 외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헤즈볼라의 나쁜 소식입니다. 그들은 불확실성과 권력 공백 시기에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리아와 레바논 사이의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못하게 막는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로 가는 잠재적인 통로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맞물리면 알샤바이니가 언급했듯이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의 정상화로 가는 장기적인 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 가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헤즈볼라입니다. 그것은 시리아가 자국과 레바논 모두에서 막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알샤라가 원하는 것처럼 새로운 중동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조 브라운 현장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리아는 다시 유럽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유럽 이사회는 다마스쿠스와의 무역 관계를 복원하며 이는 유럽연합이 시리아와 다시 교류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2011년 내전 초기에 아사드의 탄압이 시작되면서 부분적으로 중단됐었습니다.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이 시리아를 서방에 다시 끌어들이려 하면서 이번 조치는 중요한 외교적 진전입니다. 또 다른 주요 외교 진전은 시리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언급한 점입니다. 오늘 시리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위협과 우리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재하에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과 평온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도 그리고 지금은 모셰 다얀 센터의 연구원인 조엘 파커 박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커 박사님, 이제 이스라엘과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에 대한 희망이 나왔습니다. 시리아 외무장관이 한 말치고는 꽤 긍정적인 발언인데요. 이게 시리아의 의도를 어떻게 보여준다고 보시나요? 시리아 국가, 즉 시리아 과도 정부라고 부르고 싶으시다면 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리아 전역에 대한 통제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꽤 잘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터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명확한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과의 국경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다마스쿠스의 현 정부에게 분명히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매우 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굳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경 문제와 남부의 드루즈족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아마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커 박사님, 시리아에 대해 더 다뤄야 할 주제가 몇 가지 있으니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하지만 먼저 여기서 시리 씨의 의견도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관계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새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들이 적어도 평화를 원한다고는 하니 반갑습니다. 이스라엘도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리아를 장악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드루즈족과 알라위파에 대한 집단 학살 행위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점은 모든 기회에 반드시 언급돼야 해요.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시리아에서 일어난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와 명백한 범죄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유럽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슬퍼요. 또한 유럽 내 소수자 권리에 대해 실제로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는 것도 그래요. 제 말은 시리아에서 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처럼 그 소수자들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예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알다시피 성명 발표도 좋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의 교육 시스템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매우 이슬람주의적이고 지하디스트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매우 문제가 많아요. 학교 교과서에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반대하고 하마스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중의 인식을 달래기 위한 발언만이 아니라 사실을 봐야 해요. 하지만 유럽인들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하커 박사님, 유럽연합이 최근 시리아를 다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 경제교역부터 시작하는 이 조치가 상징적인 건가요? 아니면 진짜 재건을 향한 실질적인 걸음인가요? 이건 시리아와 유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특히 독일은 2010년대 중반, 그러니까 2015년쯤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들 중 일부가 돌아가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그 난민들이 시리아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적어도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독일에는 약 100만 명 정도의 시리아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들은 그들을 시리아로 돌아가도록 완곡하게 유도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명히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자체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폭력을 보면 모든 지표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확실히 뚜렷하게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끔찍한 폭력이 급증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단 학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조금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라위와 드루즈 소수민족에 대한 끔찍한 폭력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것을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리아 전역에서 폭력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도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럽연합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리아 난민들이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난민들을 전쟁터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인들은 시리아 난민이 안전하게 귀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인들 역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봅니다. 지난 10년 넘게 유럽에서 자신만의 집과 삶을 꾸려온 시리아 난민들. 그들 대부분이 이 새로운 정부하에서 시리아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어떤 징후가 있나요? 그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충분히 성공하지 못한 시리아 난민 집단도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성공한 시리아 난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독일의 한 마을에서 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시리아 출신 쿠르드계 시리아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공한 시리아인들이 있고 독일이 마련해준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독일어를 배우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돈도 거의 없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리아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확실한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엘 파커 박사님, 시리아 관련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드리며 오늘 24 뉴스 영어 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는 안보 분석가 조나단 레이브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리아 정부가 헤즈볼라를 단속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방위군 그렇다면 시리아가 헤즈볼라를 단속한다면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러한 거점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특히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에서 시리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시리아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리아는 공개적으로 그래, 우리는 이스라엘군이 우리 영토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시리아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이스라엘 모두 헤즈볼라를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을 가지고 시리아인들에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중 누구를 더 싫어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더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나단 레이브 소식 감사합니다.